신나는 체험, 즐거운 수학 여행. 수학여행! 여행 가자. 수학을 찾으러. 자,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을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오랫동안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수학 여행. 매스매틱스 트래블을 항상 떠나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자, 드디어 시청자분께서 이런 수학 여행은 어떤가요? 이런 수학 여행이 궁금해요. 이야. 이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저희만 가지고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두 분 선생님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그 반응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궁금증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네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죠. 아,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죠. 일단은 제가 또 매주 이렇게 부지런히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지분이 그래도 한 요만큼은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거의 뭐 절대적인 어떤 그래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네. 자, 보내오신 질문을 오늘 수학 여행의 키워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자연 체험. 자연. 뭔가 그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그렇지. 수학을 접할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게.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네.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연만큼 또 수학을 체험하기 좋은 장소는 또 없죠. 네. 자연은 저절로 생겨났는데 거기에 수학적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걸 알아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아주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필근 대장이 네. 어딜 간 겁니까? 제가 말이죠. 이번에는 저 멀리. 네. 순천. 순천의 작은 초등학교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학생 수가 14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아담한 학교거든요. 뭐 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추억을 우리 친구들한테 줘보려고 좀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학교 앞뒤로 말이죠. 강이랑 산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자연까지 찾았는데 여기서 무슨 체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누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거기서 먹을 건 찾아도 먹을 건 내가 금방 찾지. 근데 어떤 체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특별한 한 분을 좀 모시고 갔거든요. 누굴 모시고 갔을까요? 제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예. 네. 그 먼 길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셔서 또 혼자 갔다 오기 그래. 혼자 좀 찾아보면 될 걸. 함께 가야죠. 어쨌든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자, 오늘 탐험대장 필근이가 찾아온 이곳은요, 순천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오늘따라 약간 기분이 업돼 보인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저를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기 때문이죠.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야, 또 먼 길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필근 씨를 도와 우리 탐험대장이잖아요. 수학 탐험을 하는 것을 도우러 또 그리고 오늘 만날 친구들한테는 든든한 또 수학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야, 네.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네. 네. 그럼 수학 친구와 함께 우리 송광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필근 대장의 불을 받고 대원으로 또 기꺼이 갔죠. 이야, 1번 대원이에요. 너무 든든했겠는데? 반가워요, 여러분들. 우와, 반가워요. 이 자연 속에도 수학이 되게 많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오늘 우리 같이 해보고 나면은 수학이 여러분들 일상 속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뭘까? 뭐야, 벌집? 벌집. 오, 맞습니다. 예. 벌집. 벌집. 벌집, 그죠? 벌집,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형. 육각형으로 생겼죠, 그쵸? 벌집 속에 보면은 거의 완벽한 육각형 모양에 가깝게 전부 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니, 너무 집중 잘하죠. 초등학교 때도 네. 배우잖아. 육각형 모양이. 자, 왜 육각형 모양이 되었을까?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비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과자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모아서 놔봐요. 최대한 면적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다른 도형을 이어 붙여보면서 육각형의 효율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왜 육각형 모양일까, 벌집은?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수학과 좀 친해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또. 그럼요. 이 친구들이 과자 먹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유혹은 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 동그라미 원 사이사이에 하얀 틈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아, 그렇지. 동그라미끼리 붙여놓으니까 그렇죠. 틈이 네. 보이네. 틈이 보이죠. 그러면 원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직사각형을 이용하니까 빈틈이 생기진 않았어요. 문제는 슬쩍 밀기만 해도 어떻게 될까? 와르르르. 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죠? 일자로 쭉 세워놓게 되면은 도미노처럼 아예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형과 육각형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삼각형, 육각형을 비교하면 더 안정적인 도형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질 거예요. 네. 야, 저거 너무 좋은 활동인데. 만약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육각형을 만들려고 한다면 요거 하나를 정육각형만 만들면 되는 걸 굳이 이 안쪽을 더 설계를 하고 집어넣고 여러분이 당연히 꿀벌이 되었다면 어떤 모양을 선택했을까요? 정육각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진짜. 정삼각형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정적인데 그렇죠. 6개 모아놨더니 그게 정육각형이 결국에는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 맞습니다. 어차피 육각형이 돼야 돼. 그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육각형은 벌집뿐만이 아니라 뭐 곤충의 눈 속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잠자리의 날개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둘레 길이가 같았을 때 넓이가 가장 큰 도형은 원이에요. 그다음 정육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순서입니다. 근데 반대로 넓이가 같았을 때 이제 둘레가 가장 긴 것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순서이거든요. 만약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네. 정사각형은 6 곱하기 6은 36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cm가 네. 되고 둘레는 6 곱하기 4는 24가 네. 되겠죠. 근데 정삼각형은 둘레가 약 한 27cm로 약간 더 길어요. 정육각형은 약 23cm로 좀 작고 원은 대략 21cm로 더 작아지죠. 네, 삼각형은 안정적이기만 한데 육각형은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예, 셈이죠. 예. 아니 저는 꿀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알고 뭘 지은 통해서 거냐? 공부를 했냐, 수학 본방사수를 했냐 혹시 뭐 그런 것들을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꿀벌의 역사가 수학보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네. 육각형의 비밀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누방울. 오, 후 불면 그게 왜 그치? 육각형이지? 후후후후 불면은 아무래도 비누방울이 여러 개가 합쳐지겠죠? 네. 그때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해요. 여러 개의 비누방울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붙어야 되죠. 붙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밀어내면서 동그란 부분들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막이 형성되거든요. 변처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서로가 만나게 되면서 어때요? 선분이 생기게 되죠. 네.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 네. 맞아요, 이렇게 위에서 맞아요. 딱 보면은 이렇게 정확한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네. 지난번 주상절리에서 냉각핵을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응축됐었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른 냉각핵들이 있었을 때 주상절리가 육각형 모양이었죠.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 원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각이 생기는 거죠. 네. 아니, 이 자연 속의 육각형, 뭐 이거 하나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육각형을 이해했다면 이것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많은 다각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고요. 원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 원의 정의를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면 타원도 약간 동그래 보이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걸 정의로 접근을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앞점으로 실한 쪽을 고정을 하고 나머지 길이 그 딱 실 길이만큼을 돌리면서 점을 찍는 거예요. 되게 많이 찍으면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구나 이렇게 도형을 직접적으로 그려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대칭이 뭘까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죠. 그거는 1, 2, 3, 4, 1, 2, 3, 4는 대칭이 아닙니다. 1, 2, 3, 4, 4, 3, 2, 1이 대칭이죠. 맞아요. 역시 전화번호.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줘봐요. 대칭. 대칭.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 대칭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필그 씨가 이렇게 대칭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한다고 하면 이쪽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여러분. 자, 삼각형으로 일단 반을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가지고 육각형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을 만들어서 그 육각형을 가지고 선대칭을 이용을 해서 눈결정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눈 결정. 네. 자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육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정말 육각형 만들 때 정육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6개 들어가는구나. 이런 구조도 아이들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짜잔! 삐뚤어진 육각형 완성! 잘라내지 않은 꼭지점 부분이 위에 가도록 삼각형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뾰족하게 잘랐어. 그럼 펼치면서 어떻게 될까? 그치, 반대쪽으로도 다 생길 수 있겠죠, 모양이. 그치? 안쪽에 내가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 동그라미가 6개로 나오겠죠.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아이들마다 다양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창의성도 좋고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생각보다 쉽게 그냥 접은 상태에서 잘라만 내면 그쵸. 되니까. 네. 근데 모양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예쁘게 나옵니다. 붙일 거야. 야, 이거 재밌는 거 많이 했네요. 하나. 여기 엄청 잘하고 있어.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럼 우리 유경 선생님이 미리 하나를 또 예쁘죠. 신기해요. 유경 선생님의 작품. 네. 이게 확실히 선대칭을 많이 이용을 할수록 더 다채로운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접히면서 요런 선이 기준이 되잖아요. 선대칭, 선대칭, 선대칭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안에를 자르게 되면 요 모양이 이렇게 6번이 반복되면서 요쪽, 요쪽, 요쪽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런 구조로 눈 결정 만들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뭐 장식하듯이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짜잔, 살짝.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마치 나뭇잎처럼. 나뭇잎처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다양한 모양이 나오죠. 모양이요.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네. 그럼요. 그렇죠. 저거 이쁘다. 예쁘지? 엄청 이런 예쁘게 것들을 했어요. 유리창에 붙이면 햇빛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림자도 그래요? 또, 예.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이건 사실 대칭도 들어있고 육각형의 비밀도 들어있고 엄청 수학과 관련된 나무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자연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그 자연 속에서 대칭을 찾기 전에 그렇죠. 자, 대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그 상태로 자연으로 나가면 저거 대칭이에요. 딱 느낄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네, 맞습니다. 대칭은 자연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수학이라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보려고 먼저 해본 활동이에요. 네.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에는 대칭이 또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연을 사실 모방해서 만든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간단하게 그 색종이를 몇 번 접어서 뭐 한글이나 도형 같은 걸 그리고 색칠한 다음에 멋진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색종이를 2번 접어요. 한 번, 네. 2번. 이렇게 접어서 오. 수학이죠. 수학이라 썼어요. 네.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 대칭을 기준으로 이렇게 펴서 보면 이렇게 대칭 모양이 만들어지죠. 네네네네. 이렇게 똑같이. 그다음 요걸 또 대칭축으로 해서 이렇게. 우와. 멋있다. 처음에 수학과 또 다른 그런 무늬가 만들어졌지요. 뭔가 심오한 뜻이 숨어있는 예술작품 같아요. 완전. 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합동과 대칭 단원에서는 이렇게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을 배우거든요. 네. 선대칭 도형은 그 선,
직선에 의해서 접었을 때 겹쳐지는 도형이면 선대칭 도형. 그리고 점대칭 도형은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딱 겹쳐지는 도형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네. 점대칭은 팽이나 선풍기, 뭐 바람개비, 풍차 이런 것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보면 점대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자연 속에는 어떤 대칭이 숨어 있을지 직접 찾으러 나간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네, 여기 너무 예뻤어요. 나무도 좋고 네. 예쁘고. 그렇죠. 자연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저기 고인돌처럼 보이는 저 의자도 선대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야, 역시 메인 눈이십니다. 신났어, 신났어. 역시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움직이면서 찾아야죠. 됐어. 오, 채집통. 열어. 네. 네. 도마뱀. 네, 도마뱀도 대칭입니다. 네, 뭐 개미, 나비, 도마뱀, 뭐 잠자리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대칭이죠. 사람도 네. 사실은 그쵸? 절반의 그렇죠, 기준으로 그렇죠. 대칭이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안정적으로 걷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좌우 대칭을 이룸으로써 이렇게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유, 어디서 또 나타난 거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잡아야지요. 애들 막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 잡을 거예요, 곧.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너무 흔해서 지금 새로운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작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제 찾을 거냐고. 빨리 또 새로운 거 찾아오라고. 사실 오늘 선생님이 다 하시고 네. 너는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칭은 못 찾았는데 대신 다른 어마어마한 걸 찾은 거죠. 아, 그래요? 야, 이게 보면은 여기 솔방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솔방울에도 이렇게 딱 규칙이 있네, 규칙성이. 규칙?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이거는 자연 속의 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네. 그거 저거 아닙니까? 1하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3. 그렇죠. 2하고 3 다음에 5. 오. 네. 오. 3하고 5 다음에 그럼 8. 5하고 8 다음에 13.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지금 계속 하시네. 끝까지 가겠네요. 멈추지 않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항을 합친 값이 다음에 있는 항에 나오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보나치 수열이 진짜 많은 자연 속에서 확인이 좀 되거든요. 식물의 꽃잎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봤던 솔방울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솔방울 사진 찍기 놀이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한 줄씩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그 개수를 세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 몇 개? 한 개. 자, 이쪽 몇 개? 두 개. 두 개. 자, 이 잘 끊어서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보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그쵸?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 둘, 뭐야? 신기하죠. 달려나간 네. 걸 합치면 5. 이쪽에서 살짝 지금 잘려나갔어. 5. 아. 1, 2, 3, 5. 더 위로 올라가면 8, 13. 소나무 가지도 피부나치 수율인데 그럼? 그 신기하죠. 네, 맞습니다. 이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맨 밑에 기둥에서 이렇게 뻗어나오고 보통 두 개로 갈라지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여기가 또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럼 이제 세 개가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얘네들 중에도 또 갈라지게 되죠. 그럼 5개가 되고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런 구조를 갖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신기해.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더 있어요. 뭘까요?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5와 8, 8과 13, 13과 21 이렇게 이웃하는 두 사이의 비가 네. 1대 1.618에 가깝습니다. 아, 뒤에 걸 앞에 수를 나누면요? 그렇죠. 네. 1대 1.618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황금비. 그렇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그 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이상적인 그런 황금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자연 속에 그런 게 다 숨어 있는지. 자, 여러분 오늘 해본 활동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쵸?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나뭇잎이라든지 다양한 곳들에도 수학이 숨어 있었어요. 그쵸? 자연 속의 수학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도록 해요. 그죠?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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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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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아, 너무 재밌었겠다. 야, 아니 근데 인공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자. 황금비를 이용해서 만들자.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를 이루어간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신기한 것들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또 관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건축이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저런 걸 발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찾은 다음에 다른 나무에도 과연 그런 게 적용될까? 또 안 되면 왜 안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연에 다가가다 보면 좀 수학적 사고력이 좀 더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우리 정유빈 선생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세상에 탐험대장이 뭐 대답만 하다 끝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어요, 뭐? 아, 그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좀 더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저도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 봐야 되니까 꽃을 좀 관찰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꽃 관찰을 좀 해볼까요? 네. 자 과연 어떤 수학이 숨어 있을까? 가보시죠. 뭐 순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예. 네. 명소는 가봐야죠. 순천에 갔으면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왜 꽃잎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또 중요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와 여기 보시면 네. 우리가 말한 그 피보나치 수열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꽃잎의 개수가 딱 보입니다. 꽃잎. 네. 오 보시면? 그러네. 여기 되게 그죠? 많네요. 그죠, 그죠. 여기 꽃잎들을 보면은 다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꽃도. 꽃잎이 5장인 것도 있고, 그다음 8장인 게 있고, 13장인 게 있고. 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꽃잎 개수를 세다 보면 대부분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게 됩니다. 네. 피그 씨, 우리 여기서도 한번 수학을 발견해 볼까요? 여기서요? 꽃잎을 보면요, 네. 장미꽃처럼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고 모여 있는 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규칙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네.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어떤 한번 규칙? 볼까요? 네, 이 피보나치 수열을 복습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선대칭 도형의 개념도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사대칭의 형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방사대칭이라는 것은 일정한 각도를 돌리면서 대칭이 되고 다시 딱 맞춰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리면 또 맞춰지고 또 맞춰지고 이런 걸 방사대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각각의 겹을 이렇게 따로 보면은 방사대칭형 꽃잎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그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겹겹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정말. 저 꽃잎도 선대칭이네요. 이렇게 식물들을 보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고른 간격으로 꽃잎이 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무려 사실 식물 전체의 한 90%가 이렇게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잎에 가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나게 해서요. 햇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수학적인 해법이래요. 신기해요. 일단 저보다 수학들을 다 잘해요, 식물이.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탐험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네. 이제는 잡으셔도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진짜 갈 거거든요. 네. 스튜디오에 계신 홍경민 씨 이제 그만 편하게 있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아니 뭐 전화는 뭐 백은 씨도 별거 안 했잖아요. 물론 그건 그렇죠. 예. 선생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대원의 말을 아주 잘 듣는 대장이었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연 속의 수학 체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주 네. 정확하게 정석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외에도 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뭐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걸어가면서 단풍을 싹 올려다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근데 한 가지 더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그냥 엄마랑 함께 관찰하면서 여기는 단풍이 많이 들었네? 옆에 있는 나무는 초록초록하네? 이게 왜 그렇지? 해를 받는 양 때문이겠지. 그럼 해가 어떻게 들어오지? 각도는 어떠할까?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수학이 진짜 많이 숨어 있구나. 이런 걸 같이 체험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연에 나갔으니까 단풍잎도 줍고 돌멩이나 뭐 도토리도 줍고 하잖아요. 네.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으로 대칭인 뭐 곤충 꾸미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곤충 꾸미기? 네. 이건 너무 창의적인 활동이죠. 그러네요. 네. 또 도토리로 홀짝 게임도 좋고요. 몇 개인지 예상하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히는 그런 간단한 놀이죠. 네. 수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연 속에는 프랙탈 구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프랙탈. 네, 프랙탈 구조는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의 모양이
서로를 닮아가는 자기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좀 반복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렇죠. 자연에서는 볼 수 있는 수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저희 예전에 들은 기억 납니다. 같은 네네.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네. 고사리 같은 양치류 식물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뻗어나가고 또 뻗어. 그쵸, 많이 보신 그림 있죠. 또 브로콜리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브로콜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보면 프랙탈 구조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프랙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삼각형 있잖아요. 네. 삼각형의 각 변에 또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인 별 모양이 생겼죠. 네, 다시 별 모양의 각 변에 또 삼각형을 그리면 세 번째 그림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복제를 계속해 나가면 눈송이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야, 그러네.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굉장히 제가 잘 모시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제 분량은 좀 줄었지만 아니 제가 혼자 갔어 봐요. 애들하고 나가서 뭐 숨바꼭질이나 했겠죠. 예. 아무튼 정말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이게 뭐 지금 분량 적다고 뭐 지금 투덜대는 필근이를 보면서 웬만하면 이제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등장해서 네. 오늘의 하루를 정리하여라 네, 이러고 싶습니다만 정리는 또 사실 또 정리 잘하는 그 올리가 에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시간을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리. 올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수학 일기를 써볼까?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 갔다. 벌집 모양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육각형의 편리함을 이해했고 비눗방울을 불어보며 모형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 곤충을 관찰하며 자연 속 대칭의 신비를 알았고 피보나치, 치열은 꽃빛뿐 아니라 나뭇가지에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렇게 즐거운 체험이 가득하다니 또 밖에 나가서 수학을 찾아봐야지. 혹시 뭐 그 자연 속의 수학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수학을 찾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걸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솔방울을 관찰하는 것이죠. 솔방울을 떼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를 잡아서도 관찰 후에는 꼭 날려보내주시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훼손하지 말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 속의 그런 수학 체험이라고 하면 관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것을 집에 돌아와서 관련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좀 더 재미있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육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의 차이를 알았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테셀레이션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 잎이 나는 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달력을 보면서 규칙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러한 관련 체험으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날씨가 좀 이제 좋아지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산책 나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산책만 할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자연 속에 오늘 얘기 들은 수학이 우리 동네에도 숨어 있을까 이렇게 좀 관심 가지면서 아이와 함께 산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방사수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럼요. 본 방송 인증샷을 SNS에 함께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